이렇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버퍼링 날이 더 그런가? 시간 키우고 있는 다육들 마른 잎 떼어줍니다. 꽃대도 살짝살짝 정리해주고. 자, 구름다육 사장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관수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관수 전후로는 꽃대도 뽑지 말고, 전후 꽃대도 뽑지 말고 적어도 3일 정도의 간격을 두고 이렇게 하라고. 그만큼 꽃대 자리가 문제가 좀 많이 생겨요. 왜냐면 꽃대는 또 이 마른 잎하고 좀 다르게 꽃대가 생긴 그 자리가 온폭 패이거든요. 진짜 볼트랑 너트가 딱 맞물려 있는 것처럼 요게 그대로 상처가 부위가 있기 때문에 그게 딱 말라서 이 안쪽에서도 목대에서도 이제 떨켜를 만들어내면서 얘를 이제 뽑아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자연스러운 시간이 딱 지나기 전에 우리가 하게 되면 안쪽으로 그냥 폭 패여요. 그래서 이제 그 프릴 계열의 다육들, 진짜 덩치 큰 애들 꽃대도 진짜 등치가 진짜 기골이 장대하거든요. 그런 애를 딱 뽑으면 상처가 꽤 커요. 상처가 꽤 크게 나와요. 이제 꽃대를 뽑아주는 시기도 언제 이제 이거 뽑아주냐, 너무 오랫동안 다음 시즌까지 만약에 미룬다 이렇게 하니까 또 애들이 과자처럼 바스락거려 갖고 또 끝까지 또 다 못 되더라고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한 때, 참 적당히 너무 어려운데 적당히 다 짜줘야 됩니다. 적당히.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저는 뭐 꽃대를 잘라 뽑아주는 정도를 언제로 하냐, 꽃이 어느 정도 피어야 된다, 되게 이제 저도 마음으로는 그래요. 내가 얘를 맨날 얘만 바라보고 제가 키우는 애가 몇 개 없으면 저도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한 번 얘를 만났을 때 뭔가 케어를 해주지 않으면 돌봄 당하지 못해. 얘가 돌봄을 못 받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볼 때, 생각날 때 저는 좀 해주는 편이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이제 인내심과 그런 어떤 자제력, 절제력과 계획력이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컸을 때, 이제 묵었을 때, 꽃대가 올라왔을 때, 꽃송어리가 몇 개씩 피기 시작했을 때 잘라주면 그러면 좋지. 꽃대 폭탄 맞는다고 하잖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생장점을 꼬집어주면 생장점 주변으로 이제 그 자구들이 막 트잖아요. 그거는 생장 호르몬이 그 생장점에 몰려 있다가 거기 딱 제거해주면 그 생장 호르몬이 생장점이 하나였다가 여러 개로 이렇게 흩어지면서 저는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꽃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꽃을 피우려고 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 호르몬을 지금 얘가 막 지금 성장기에 있어서 왕성하게 막 이거를 막 그 꽃대 하나에 집중해서 막 내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꽃대가 사라졌어. 그럼 어떻게? 그 주변 꽃대 바로 밑에 있던 생장 호르몬들이 그 주변가로 막 흩어지면서 더 많은 꽃대 폭탄이 일어나는 게 저는 일응 그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우리가 적심을 좀 해보니까 이제 그런 추측을 이론적으로는 몰라요. 근데 경험상 그렇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에오니움 애들 생장점에서 꽃대 나오면 제가 가끔 가다가 적심을 해주잖아요. 제가 항상 뭐라고 표현하면 10배로 응징한다고. 꽃대 하나 제거했을 뿐인데 그의 10배의 꽃대를 그냥 왕 하고 피워가지고 목대고 뭐고 남아나지 않고 죄다다 꽃대로 그냥 이렇게 승질머리가 아주 대단하죠. 마른 잎 떼는 시간. 자, 지금 제 하우스 온도가 키핑장 온도가 거의 30도, 고온, 30도가 뭐야. 그 48도, 7도까지도 올라가고요. 천장쯤에는, 천장 가까이에는 뭐 53도까지도 올라가기도 해요. 예전에는 못 견뎠거든요. 그런 거를. 땀나고, 끈적거리고, 덥고. 왜냐면 그런 상황에 내가 몇 번 놓일 필요도 없고, 불편하게 그런 상황을 제가 감수할 필요도 없었으니까. 근데 이 다육이 키우고 농장 다니고 하우스 키핑장 다니고 하면서부터는 이 더위가, 이 찐득거림이 그렇게 엄청 힘들지 않더라고요.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즐겨요. 다만 내가 여기에서
건강을 잃지 않을 이제 방법이 미네랄을 충분히 먹어서 이제 이게 이제 물 부족이 생기지 않는 거, 그다음에 물만 너무 먹어서 기운 딸리지 않게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케어를 하면서 제가 그냥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뭐 여우같이 나만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 짝꿍한테도 우리 엄마한테도 항상 맹물보다는 이게 이온수 미네랄 워터를 먹으라고. 그러니까 미네랄 그냥 맹물 갖고는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냥 비타민, 미네랄이 충분한 이온 음료는 또 과당이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 있어서 저는 이제 그 단맛 없는 이제 그런 이제 코를 미네랄 워터를 만들어서 먹어요. 진짜 여름에는 몇 개씩 먹어요. 땀을 흘리니까.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현기증 없이 탈수 없이 이렇게 여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냥 괜시리 아무것도 안 하는데 체력이 이렇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야, 얘는 오아뿌띠 군생 깊이 묻어놨는데 좀 아쉽죠. 수영이 아쉬워. 엄마 얼굴이 좀 크고, 얘도 처음에 그랬을 거예요. 얘가 엄마였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가들이 엄마한테 독립을 하려고 이렇게 이제 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모양이 된 거죠. 보면 이제는 다육이를 보면 다육이의 수형이라든가 이 다육이의 미래의 모습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이렇게 가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농장 사장님들이 좋아하는 어떤 그런 다육이 수형이 그분들의 어떤 그런 이제 이런 것들까지 보니까 이제 그게 그랬던 거예요. 자, 요 녀석은 이름이 뭐야? 너 피오나. 또 마른 잎을 떼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쌍두를 심어놨는데, 엄마가 쌍두를 심어놓았는데 얘가 자구를 이렇게 내면서 수영이 좀 예쁘진 않아요. 이렇게. 저기 있어. 피오나. 피오나를 보니까 바디핑크랑 약간 느낌이 좀 비슷하다. 하긴 뭔들 안 비슷하겠어요. 환엽 그 로망 있죠. 환엽 로망하고도 많이 닮았어. 부모 다육이가 다 이제 교잡으로 이렇게 되면서 서로 이제 사돈에 팔촌에 막 이렇게 다 나오다 보니까 닮았지. 두 배 정도로. 이 큰 화분에 식재한 다육들의 이런 모양들을 제가 엄마랑 다육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됐어요. 저는 큰 화분에 분갈이하는 타입이 아니고 우리 단지네 다육 사장님이 화분을 조금 크게 쓰시는 편이고요. 우리 프리지 다육 사장님은 화분을 작게 쓰세요. 저도 작게 써요. 왜 작게 쓰냐면 베란다에서 다육이를 키우기 때문에 작게 써요. 베란다 다육 생활을 안 하신 분들은 화분을 작게 쓰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선천적으로 어떤 그런 취향이 작고 아기자기한 걸 좋아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저는 베란다에서 다육이를 키웠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이런 문제가 좀 예민하거든요. 자꾸 화분 하나가 낙낙한 이런 얘네들한테 그런 집을 줄 수가 없어. 마치 진짜 정말 어려운 가정 형편의 아이들 그 먹을 거 예민한 그런 이제 그런 것처럼 이 공간에 대해서 달달달달 떨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화분 매칭이 저는 되게 빡빡한데, 우리 엄마는 단독주택에서 처음에 다육이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공간에 대해서 별로 그런 게 없어. 자꾸 큰 화분에 심어. 그리고 연세 있으신 엄마들이 다육이를 작은 화분에 넣는 걸 잘 못해요. 여러분들이 나는 그냥 큰 걸 좋아해가 아니라 작은 화분에 아기자기하게 넣는 거를 못 하세요. 그랬고, 엄마들이 특히 이제 60대 좀 중반 정도 되는 엄마들이 큰 화분을 되게 좋아해. 우리 엄마가 그렇게 다육이를 자꾸 크게 심어. 근데 크게 심어서 처음에는 그게 제 취향이 아니고 예쁘지도 않고 막 이랬었는데, 어느 순간 걔네들이 묵어서 딱 이제 거기서 2, 3년 정도 지나니까 예쁘더라고요. 얘 문제 있다.
문제가 있어서 갖고 온 게 아니었는데. 문제가 있다. 어떡하지? 이 꽃대 자리가 문제가 좀 있어서 지금 좀 일부 무르고 있거든요. 무른 애들이 있어. 아, 참. 제가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일단은 얘는 지켜봐야 되겠어요. 이게 꽃대도 확 못 피고 저렇게 자글자글하게 있는 애들 있잖아요. 저런 애들도 좀 그렇더라. 어떡하지? 얘는 한쪽은 지금 문제가 있어. 쟤는 안 될 것 같아. 좀 문제가 있고. 자, 녀석은 여기까지. 저 가까이서 얘는 가까이 놔두고 제자리에 안 가고 제가 가까이 놔두고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파랑새. 일단 이 파랑새는 깍지가 있어요. 깍지가 있어서 화분갈이를 다시 할 건지 아니면은 그냥 뿌리를 조금 씻어서, 얘는 전체적으로 그게 안 돼. 그냥 약물을 쳐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거든요. 흙도 다 버리고 보니까 목대, 그다음에 기저, 예, 깍지들이 많이, 달기가 제대로 크지를 못해. 얘는 약물통에다가 퐁당. 제가 얘네들을 꺼내는 게 싫은 게, 이런 군생들은요, 이런 걸 하다가 자구가 분리가 되거든요. 케어를 하면서. 그러니까 구름다육 사장님이 보라고 하잖아요. 마른 잎 뜰 때 여기 좀 끝에 깍지 있거든요. 이렇게 깍지가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자, 이렇게 지금 문제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딸려 나오는 거예요. 얘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하니까 여기도 이렇게 지금 왔다. 목대 그냥 진짜. 근데 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 주변에도 또 생겼을 수도 있어요. 얘 혼자만 깍지가 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이 주변까지 이제 원정을 나가는 거지. 그래서 자, 일단 뭐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건 잡아보고. 와, 심각한데? 반려해충이에요. 뿌리가 이렇게 나서 이런 뿌리들이 있는 애들을 딱 건드릴 때 그때가 참 되게 그래. 얘는 물을 먼저 실컷 먹인 다음에 그 다음에 깍지를 잡아야 되겠다. 뿌리가 있어서.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이 녀석은 지금 처방이 먼저 그걸 하는 게 아니라 깍지물에 담근 다음에 그 다음에 뽑아서 흙을 털고 말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할게요. 물을 줘야 돼서. 이 상태에서 만약에 뿌리를 털고 하면 얘는 물을 못 먹은 상태에서 이제 오랫동안 얘가 이제 그걸 해야 되니까 먼저 그냥 물을 흠뻑 깍지물을 먹인 다음에 그 다음에 케어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